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뮤노믹이 16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고, 이전에 6100만 달러 합해가지고 7700만 달러를 투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맘모스 레이스라는 표현을 썼었죠. 굉장한 파이낸싱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뮤노믹에게 어떠한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HLB가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엔젤 투자가 아니잖아요, HLB도. 물론 이뮤노믹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상업화를 성공시켜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투자의 관점에서 또 다른 노림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3일에 나왔던 건데요. 보통 이제 투자를 받는다 하면은 스타트업이 많이 투자를 받게 되죠. 자, 여기 사진은 스타트업 글로벌 박람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자기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죠. 마스크 쓰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스타트업, 이러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을 보기 위한 거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M&A를 통해서, 그리고 IPO를 통해서입니다. 자, 먼저 M&A는 인수합병이죠. 우리가 스타트업은 처음에는 규모가 작지만은 외형 성장을 굉장하게 빠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성공한 기업들이 많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기업들은 지금 회사 가치가 조 단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성장하게 되면은 인수를 하려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M&A 같은 것을 통해서 지분을 넘기고서 현금화해서 엑시트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파는 게 아니라 IPO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뮤노믹은 어떠한 이슈가 있는 거냐? M&A일 수도 있고 IPO일 수도 있는데요. 이뮤노믹 같은 경우에는 IPO입니다. 그래서 헐 박사가 밝히기를 2021년 1분기에 상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IPO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말은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우리가 상장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1분기니까 지금 벌써 1분기 들어왔죠. 1분기는 3월까지니까 1, 2, 3월, 그래서 3개월 안에 퍼블릭을 할 생각인데, 요게 말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HLB 입장에서는 지금 이뮤노믹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IPO를 할 경우에는 신주 발행일 수도 있고 구주 매각일 수도 있는데, 구주 매각일 경우에는 투자금을 일부 회수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득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PO를 하면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죠. 자, 그 외에 IPO를 하면은 어떠한 장점들이 있느냐? 홍보 효과가 있죠. 시장에 우리 회사가 상장사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거래를 해본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해지죠. 비상장 회사보다는 상장 회사가 좀 더 유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익 실현.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구주 매각할 경우에는 HLB도 구주 매각할 경우에는 또 이득을 볼 수가 있겠고, 수익 실현이죠.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입니다. 그 다음에 구주 매각이 아니더라도 신주 발행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자금 조달이 더 쉬워집니다.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로 대출을 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은 유상증자 같은 거를 하면은 더욱 쉽죠. 그리고 사채를 발행해도 되고, 사채 같은 것도 발행이 쉽다는 이유가 IPO가 되면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BW나 12,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왜냐면은 시장에 내가 물량을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비상장은 그게 안 되죠. 비상장은 내가 매도하려면은 상대방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상장 회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자금 조달이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상장 회사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서 IPO가 된 거니까 비상장보다는 좀 더 검증이 되었다. 그 다음에 투명한 경영활동. 우리가 다트 공시에서 매번 확인하듯이 공시에서 거짓말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은 공시 조회 요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루머인지 진짜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상장 기업들은 투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투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HLB가 이뮤노믹에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뮤노믹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신약 승인까지 가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플러스 또 다른 노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IPO 플랜. 그래서 2021년 상반기에 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계획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뮤노믹, HLB의 자회사가 뭐 나스닥 시장이라던가 그런 곳에 상장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굉장한 호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이뮤노믹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2천만 달러를 또 엔젤 투자로 확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일본의 기업인 아스텔라스로부터 이제 딜을 했습니다. 여기 커러 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컷이 뭐 딜을 잘랐다라는 게 아니라 메이커 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딜을 성사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로를 했었잖아요. 알러지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끔 까먹을 때가 있는데, 이뮤노믹은 이미 에로 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근본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원천 기술들만 개발하고 마치 연구소처럼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에게 2015년에 기술 이전을 하고 또 돈을 받기도 했고요. 아스텔라스가 어느 정도 사이즈의 기업이냐, 요게 지금 2017년 기준이거든요. 2017년 기준에 벌써 28조 원입니다. 직원 수는 17,000명. 지역별 매출을 봐도 일본 4조, 미국 4조.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지만은 일본에서만 영업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영업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30% 정도 4조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글로벌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아스텔라스가 이뮤노믹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LI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2년의 기사를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일본 2위의 제약사가 아스텔라스였습니다. 아스텔라스는 후지사와 약품이랑 야마노우치 제약이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2005년 4월 1일에 합병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몸집을 키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제약업계 서열 2위로 올라온 것이고, 일본은 이렇게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다케다도 그렇고 많은 제약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신의 업계의 순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저번에 한번 본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업프론트로 3억 달러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로 치면은 3천억이죠? 우리가 이제 라이선스 아웃 하면은 업프론트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요게 바로 선수 수수료입니다. 최근에 기술 이전했었던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 업프론트 수수료가 5천만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대략 560억 원인데, 이뮤노믹 같은 경우에는 3억 달러입니다. 여기는 300 밀리언이고 여기는 50 밀리언이죠. 국내 기업들이 업프론트가 전체 규모의 몇 퍼센트인지 보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4%,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뮤노믹은 몇 퍼센트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러고 보니까 ABL 바이오도 상장하기 전에 여러가지 굵직한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한국 증시에 상장을 했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을 회사의 주된 사업 모델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많이 하는데, 자, 이 뉴스 기사는 일반적으로 업프론트가 전체 10%는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대표의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뭐라고 말했냐, 단타를 친 거다. 유한양행도 4% 수준이었는데 우리 1% 정도인 게 뭐 낮긴 하지만은 엄청 낮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타지, 우리는 홈런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왔다, 뭐 이런 표현인가 봅니다.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면서 단타도 치면서 또 크게 한 건 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뮤노믹에 대해서 IPO가 2021년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